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민족주의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홍익인간의 뜻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더없이 좋은 말인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민족주의의 양면성이 문제입니다. 제국주의에 반대해서 투쟁할 때 민족주의는 긍정적인 면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예는 바로 중화민족주의를 내세우며 복주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일까요? 홍익인간은 남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과 더불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인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을 하자 북한은 당군능을 다시 만들면서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사회주의적 국제주의가 아니라 그 반대 이념인 민족주의로 위기를 넘기면서 억압적 체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화민족 중국과 당군민족 북한은 민족주의의 억압적 측면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한은 다를까요? 같은 당군의 자손이지만 북한은 폭력적이고 남한은 홍익인간의 이념대로 평화롭게 남을 해치지 않으면서 살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까지 받아 동족 상잔인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명분은 남북한은 당군의 피를 이어받은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한도 북한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능력도 없으면서 항상 북진 통일, 즉 무력 통일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으로 반격의 기회를 잡자 유엔군보다 한 발 앞서 38도선을 넘어서 북진 통일을 시도했습니다. 이승만 정부도 북한처럼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왔습니다. 북한의 남침과 남한의 반격이 과연 홍익인간의 말뜻에 부합하는 것이었을까요? 남도 아닌 그 많은 동족을 죽이고도 우리는 홍익인간을 건국 이념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평화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중화주의나 천황 이데올로기만 억압적 침략적이고 당군의 홍익인간은 예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예는 베트남 파병입니다.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에 동참하면서 얼마나 많은 베트남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홍익인간을 건국 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주의는 괜찮다고 결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도 기회만 되면 얼마든지 침략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역사적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어서 정근대 시대 무수한 침략을 받았지만 한 번도 남을 침략하지 않았다는 주장 말입니다. 그러나 강개토 대왕의 만주정벌과 백제의 요소 진출, 발해선왕의 말갈적 복속, 고려시대 윤관의 여진족 공격 등등은 모두 침략 전쟁이었을 뿐입니다. 또한 삼국시대 한반도 내에서 우리끼리 벌인 침략 전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우리는 홍익인간을 건국 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인간 개념도 그 자체로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홍익인간은 13세기 이련의 삼국유사에 처음 등장합니다. 곰이 인간이 되었다는 신화의 형태로 기술된 고조선의 건국 이념을 역사적 진실로 믿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련 스님이 불교의 이익중생이라는 개념을 고조선 시대로 소급해 놓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홍익인간은 신과 대비되는 인간을 상정을 하고 신이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방을 쟁취한다는 자기해방 사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서 인간은 신에 의해 시해를 받는 존재일 뿐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말 뜻이 너무 아름다워서 홍익인간을 고집해야 한다면 말 뜻이 더 좋은 인내천으로 대체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내천이 훨씬 좋습니다.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곧 하늘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보다 더 숭고한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지만 인내천과 홍익인간으로는 다른 국가의 시민들과 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내천과 홍익인간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중화주의나 천황 이데올로기에 공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한계는 홍익인간이라는 말 속에 자유, 평등, 정의, 평화 등등을 포함시키려는 시도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편적인 이데올로기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우리의 전통 이데올로기인 정의를 결합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편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민족을 넘어선 연대만이 세계적 과제인 신자유주의의 배제와 불평등, 환경 문제, 핵 전쟁에 맞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